만약 여러분이 이 벽을 깨지 못한다면 단언코 말하건대 절대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꽤 이기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내 가능성만 무한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무한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능성 역시 무한하다라는 것이고, 나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한 만큼 다른 사람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오판하셔서 나만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은 짓밟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카르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짓밟기로 한 그 사람의 5차원적 존재가 여러분을 바라보길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판단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유튜브로 인해 명성을 반짝하고 얻었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하다가 다시 모든 현실이 내려앉게 된 사례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으니 분명히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내 욕망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지지해 줄수록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 원칙에 의거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 현실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수 지망생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가수 지망생이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라는 자리를 거머쥐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TO는 분명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수로 데뷔한 이후부터 이제는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 갖춘 가수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이 안에서도 사실상 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멜론 차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수는 단 한 명뿐이니까요. 이렇듯 모든 것이 경쟁인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른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자,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 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셨던 빌딩 컨설턴트 팀장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23살 무렵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어느 날 강남 한복판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땐 정말 돈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8월의 한 여름날이었다라고 팀장님은 회상하셨어요.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목은 마르지. 그런데 주머니엔 정확히 800원이 있었다라고 해요. 미친 듯한 더위에 갈증은 심해지고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현실은 코카콜라 한 캔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억울했대요. 그리고 잠시 발걸음을 멈춰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세워진 빌딩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세요. 이야, 진짜 높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 있는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주머니엔 800원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해당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코카콜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싼 음식을 보고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했죠.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겠지? 이 생각을 떠올린 순간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팀장님은 전율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주는 매일매일 이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 그 순간 팀장님은 결심했다라고 해요. 건물주를 만나야겠다. 그렇게 무작정 건물의 관리실로 가게 됩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애원하니 하는 수 없이 나온 관리인은 자신은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주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건 내 권한 받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다라고 해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로 한번 연락해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또 무작정 전화를 걸어 건물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게 됩니다. 팀장님은 강하게 어필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딩 컨설팅 업무를 그때부터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말이 빌딩 컨설팅이지 처음 1년간은 대표자 2명의 운전기사 역할만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미팅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기사 말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미팅 장소엔 데려가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고 거기서 책을 읽으며 항상 꿈을 꾸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가혹했던 건 그렇게 하고 받는 한 달 월급이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의 어머니가 팀장님을 불러 세우고 무릎을 꿇으셨더라고요. 제발 그 일 그만두고 정상적인 일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더라고요.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포기하지 말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길로 무릎 꿇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버텨내게 되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월급 30만 원을 받으며 그렇게 3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팀장님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확히 1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소득은 늘었죠. 게다가 빌딩 컨설팅 업계에 정착한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그대로 전 재산을 들고 미국 부동산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이 빌딩에 어떤 업종들이 각각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배운다면 반드시 더 경쟁력 갖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끝으로 점포 전문 부동산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던 팀장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아주 빛나는 눈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난 자신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4개월간 약 5,8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서야 다시 빌딩 컨설턴트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제가 본 팀장님은 자신의 전문성을 책으로 집필하기도 하고 TV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정말 전문가적인 면모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이어서 제게 말했죠. 목표가 있다면 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목표만 보고 가라. 부모님이 또는 친구가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말리더라도 그들의 말을 내려놓고 오직 내 목표만을 보고 가야 한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순간이 매 순간 존재하겠지만 끝까지 가보니 알겠더라. 이게 맞았던 것이라고. 팀장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어머니는 이제는 매 순간 아들 자랑을 하느라 바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전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게다가 저마다의 정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한 방향이 아니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협상을 통해 사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인간의 욕망이 매 순간 실현되며 점점 더 최적화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욕망에 동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플랫폼을 보더라도 스마트폰 안에서 메신저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세상. 이 생각에 우리는 적극 동의하기에 하루에도 수차례 카톡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소통을 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누군가의 생각이 적극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너무나 정교한 체제로 이제는 다듬어졌고 우리는 그 체제에 적극 길들여지게 되면서 너무나도 편리한 삶을 또 그렇게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누군가 제시한 이 편리함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정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거절해야 하고요. 누군가가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생각에 개입하는 것을 먼저 거절해야 진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앞서 전한 이야기 속의 팀장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에 동의하여 어머니가 바라는 정석대로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팀장님이 꿈꾸던 그 전문가의 삶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만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절했고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또 거절할 수 있었기에 팀장님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이 나의 생각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먼저 거절하세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명분으로 상대의 의견에 거절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유부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거절해야 하는 그 사람의 생각도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겐 그 길이 정답이 될 테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겐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자존감 역시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치를 깨달으며 내 삶에 이 이치를 적극 대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성공은 더 빠르게 끌어당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